안녕하세요. 나도 부자 이지재테크TV 시청자님들. 자, 오늘은 새는 돈을 줄여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뭐 여성분들 많이 하시고요. 남성분들도 최근에는 뭐 워낙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늘상 얘기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또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말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성공법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덜 먹고 운동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바로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많은 맛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런 유혹에서 욕구를 벗어나기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잔 엘버스 심리학 박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눈앞에 갓 튀겨낸 바삭한 치킨과 콜라가 있습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 어떠세요? 절대로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죠. 이런 말을 하면 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먹지 말자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더 강한 욕구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국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가 되고요. 결국 계속 같은 실패에 대한 변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와 재테크 실패 원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냥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목적이 부여되어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매번 같은 고민을 상담 요청해 옵니다.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재테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은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의 자산 규모에 필요한 요구 수익률. 자, 돈이 나는 1억만 필요해요. 그러면 1억만 버시면 되는 거지 100억, 1000억 준들 뭐합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만큼, 물론 뭐 1억만 필요하진 않겠죠. 다다익선. 네, 많으면 좋은데요.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 평생 10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 수익과 내 수익률을 수입과 수익률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시면 됩니다. 자, 매월 1%의 수익률을 12달 내면 참 좋지만 자, 실패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불안한 게 싫으시고 손해보시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럼 대략 5달 실패하고 7달 성공해서 7%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은행과 증권사에 끌려다니는 재테크, 남에게 얻은 정보로 낭패를 얻는 투자를 끊어내시고요. 매일 10분씩 투자해서 나 자신을 위한 이지 재테크를 시작하십시오. 나도 부자 이지 재테크 TV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수익률에 집착하는 재테크는 절대 금물이십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들어가시면 손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남의 돈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내 돈 지켜야 돼요. 이런 생각과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정보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정보들 많이 알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 복잡해집니다. 알면 뭐합니까? 난 어디에도 두려워서 또는 더 좋은 거 알아보느라 고민하다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 10%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 재테크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꾸준히 1%를 실천하는 재테크는 정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칙을 이해하고요. 따라서 자산 조정하는 실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살찐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지 마시고 한 번 야식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운동 30분 더 한다는 실천 의지 있으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은행 금리를 아신다면 재테크 기본은 아시는 거예요. 자, 모든 투자는 홀짝인데요. 상승과 하락, 뭐 복잡한 거 있나요? 그런데 왜 자꾸 손해를 보는 걸까요? 바로 그 홀짝에서 손실 보는 이유는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익 내기 위해서 환매할 때 환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노력 덜하고 불로소득 얻겠다는 생각보다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내 자산들 돌본다는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금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예적금 하실 때 뭐부터 먼저 보시죠? 네, 바로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많은 거고요. 적으면 당연히 이자가 적겠죠. 낮으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예적금 할 땐 금리가 높은 게 좋죠. 반대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자가 낮은 게 좋겠죠. 그래야 부담이 적으니까요. 그거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통용됩니다. 기업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많이 영위하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야지만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야만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많은 급여들이 풀려서 이런 돈들이 모여서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돈 모았으면 뭐 하겠어요?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겠죠. 이런 사이클들로 가는데, 이런 기간이 오래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이죠.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겠다는 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바로 내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수익을 내면 뭐합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생필품 하나 사려고 리어카에 돈 다 싣고 가도 우유 하나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각 정부나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갖고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과거에 1999년도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처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때가 IMF고요. 이때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돈을 외국 자본들이 빼나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돈은 정확히 아니죠. 자기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최근에 역전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199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채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2005년도에는 외국인이 매수했던 주식 자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 지나서 체크해 보니까 결국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위기가 끝났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자금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 두렵게만 보지 마시고, 미국의 금리는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양국 간의 편차도 있고요. 단순히 시장을 판단할 때 딱 이런 연속선상에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수익이 날 곳에 배치하는 작업인데요.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과 투자 자산이 상승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경기에 좋은 시기를 지나왔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이 다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만 볼게요. 부동산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돼 있고요. 주식은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고, 채권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채권 금리 높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는데, 자, 이때 시세 차익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채권을 좀 주목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재테크 하셔야 되고요.